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나갈 준비를 하려고요. 다 씻고 왔고 오늘 머리도 바짝 말리고 왔고요. 세팅한다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좀 있었더니 너무 건조해가지고 요거 쓸게요. 달바 더블킥 리포좀 세럼 마스크 패드 이렇게 있는 건데 2개 들었거든요. 비터토닝 콜라겐 겔 패드 요거 얼굴에다가 좀 올려놓을게요. 저 화장하기 전에 마스크팩 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 이렇게 올려놓기 좋더라고요. 얇고 편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각 잡고 겟레디를 찍은 지가 제 생각보다도 꽤 오래된 것 같아서 요새 왜 이렇게 건조한지. 계절 상관없이 한절기가 진짜 건조하다는 거를 요즘에 엄청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왜일까? 오늘 뒷배경이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진짜 어디에서 찍어도 각이 안 나와가지고 뭔가 요즘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의도한 건 아닌데 미라클 모닝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게 됐는데 또 제가 일찍 자는 편이 아니어서 근데 월요일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6시쯤에? 갑자기 눈이 떠져가지고 한번 깨니까 잠이 안 와서 그냥 일어나서 이것저것 했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미라클 모닝을 하게 됐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근데 일찍 일어나는 삶 정도? 저는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이런 루틴 있는 삶에 별로 익숙하지 않단 말이죠. 항상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좀 당연한 일상의 하나의 루틴이었고 나름의. 그렇게 되면 오전 시간이 항상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또 뭐 밤에 늦게 자니까 사실 절대적인 사용하는 시간의 양은 비슷한데 아무리 프리랜서여도 어쨌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 워킹타임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남들 다 일하고 다 출근하는 시간에 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까워가지고 늘 미라클 모닝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또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근데 최근 한 주를 그렇게 보내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머리도 맑아지고 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밤에 또 일찍 자고 싶어지고 그런 류의 선순환이 생기는 것 같다. 저 타투 많이 연해졌죠. 이전에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3회차 제거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저는 2회차랑 큰 차이가 엄청 느껴지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옅어지겠죠. 타투 병원 정보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시겠지만 완전 알려드릴 순 없고 근데 엄청 유명한 병원이어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부천에 있는 곳인데 그냥 부천 타투 제거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오는 제일 유명한 병원에서 원장님한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쓸게요. 설화수 자장 앰플 세럼. 오늘은 좀 데일리 메이크업 가볍게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좀 가벼운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울이 여기 있어가지고 살짝 시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말이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여유있게 일어나가지고 날씨 좋을 때 창문 다 열어놓고 여유있게 준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준비하면서 오늘 할 일 정리도 좀 하고 생각 정리도 하고 뭔가 아침에 그런 여유가 있는 게 프리랜서의 최대 장점이 아닐까.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내가 정하는 거니까. 크림 요거 쓸게요. 또 화장하기 전에는 이런 거 써줘야 찹 잘 먹기 때문에. 이거 에버크림 단종돼가지고 이제 구할 수 없지만 저는 마지막 그날 때 엄청 많이 생겨나서 집에 많거든요, 아직. 대용량으로 진짜 이만큼 사가지고. 근데 이제 약간 그때 구매하셨던 분들이 다 떨어질 때가 됐는지 다시 온고잉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요즘 따라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계획 없고 단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똑같이는 못 만들고 만들 거면은 새 제품으로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래서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아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선크림을 바를 건데 이거 쓸게요. 9달. 이거 거의 지금 다 쓴 것 같아서 다 쓰고 버려야겠어요. 벌써 4월 말이라는 게 믿겨지세요? 전 진짜 안 믿어져요. 이 시간의 흐름이. 너무 빨리 가, 시간이. 제가 올 여름에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뭔가 상황상 집을 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사를 가기는 갈 것 같고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못 정했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브이로그나 이런 거 찍으면은 혼자 살잖아요? 강아지랑 둘이 사니까 그런 거를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 동생들이랑 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혼자 사시는 거냐? 언제부터 혼자 사냐? 근데 혼자 살게 된 지는 좀 됐고 파운데이션 이거 쓸게요. 제가 맨날 쓰는 랑콤 땡이돌. 저는 피부톤이 어두워가지고 파운데이션 뭐 쓰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이거 씁니다. BO03. 요게 제 피부톤이 잘 맞아가지고 저는 요거 많이 써요. 파운데이션. 아무튼 동생들이랑 같이 오래 살다가 나간 지는 좀 됐고
그래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일단 집을 보고 있기는 한데 확실히 요즘에 집이 없어요, 일단. 매물 자체가 엄청 없고 제가 2년 전에 이사할 때보다 너무 많이 오르고 진짜 이 가격에 여기를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 사이에.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얼마 전에 제가 롱폼으로 혼자 사는 싱글 여성의 하루 그거 올렸잖아요. 원래 그거를 숏폼으로만 하다가 롱폼으로 보고 싶다고 하셔서 하루 찍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진짜로. 그 영상에 댓글도 꽤 많이 달렸는데 댓글도 열심히 읽어보고 있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은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거나 시비 털리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랑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당연하게 된 느낌이 있는데 이거 쓸게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저 맨날 쓰는 거만 써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그게 당연한 건데 막상 얘기를 해보면 세상에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다는 거를 새삼 느끼는 것 같고 뭐 그런 거죠. 저는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임신 출산도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다 개인의 선택이고 특히 임신과 출산의 선택권은 저는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아이를 낳는 사람이니까. 물론 혼자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결정권은 여성한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낳아서 키운다 이걸 떠나서 내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막 엄청 안 친한 사람이랑은 하지 않거든요. 괜히 했다가 약간 열받는 말 들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평소에 어떤 생각 하는지 아는 친구들이랑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좀 이 메커니즘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이든 임신이든 출산이든 전부 다 선택의 문제고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의 규범에서 벗어난다거나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를 뭔가 저한테는 그게 당연하지만 또 댓글을 보면은 안 그런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인간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삶의 또 다른 목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사실 남이 뭐라고 할 건 아니니까 낳고 싶으면 낳는 거고 결혼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연애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그러고 이제 산 역사가 사실 굉장히 길잖아요. 연애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저는 좀 현대사회에 가까이 와서 새롭게 등장한 삶의 양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막 엄청 보편적이고 대다수가 그렇게 살고 익숙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는 반발이나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A라는 사실을 내가 평생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절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옵션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거기서 오는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About An Blue Powder Fact 2.5 아이보리예요. 그냥 그 연애, 결혼, 출산, 임신, 육아 이런 키워드 그냥 다 떠나서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 사람들이 좀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내가 한 선택이 맞는 선택이라는 그런 인증 또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도 저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길이 대다수가 선택하는 길이어야 하고 왜냐면 사람은 이제 대다수가 가는 길에 편승했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회적인 뭔가 인정을 받으려면 내 선택에 대한 그 반대를 선택한 사람들을 잘못된 선택을 한 집단 혹은 개인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내가 한 선택이 맞는 선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타인의 삶이고 그들의 선택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다른 선택을 한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심리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는 돼요.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이제 못 잡아 먹어가지고 혈안이 됐는지 이해를 해보자면 사실 뭐 이해 못할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웃긴 거죠. 다른 사람의 삶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얻는 것도 그렇고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내가 결혼하면 결혼식 비용 대줄 것도 아닌데 결혼 안 했으면 결혼해라 결혼했으면 애기 낳아라 애기 낳았으면 하나 더 낳아라
약간 그런 끊임없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그 루트가 있는 게 사실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는 엄청 잘 맞는 느낌은 아니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이미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임신을 고민 중이거나 출산을 해서 육아를 하고 있거나 다양한 삶의 형태가 많이 생기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무 생각 안 하거든요. 다들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한 선택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다 개인의 몫이고 그들이 행복하고 자기가 한 선택에 만족하고 잘 해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사실 비난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냥 알아서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건데 제3자가 말을 얹을 만한 게 없잖아요, 전혀. 근데 좀 특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프레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나이에 대한 프레임이랑 같이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20대보다는 뭐 30대부터 그 이상 결혼하지 않았거나 아기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 거고 애를 못 낳은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시선이 아직까지는 만연하다 보니까 근데 뭐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 삶에 신경을 왜 쓰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그게 전 다 본인의 삶이 충분히 바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할 거 바빠 죽겠고 내 삶 꾸리기 바빠 죽겠으면은 그런 말도 안 나오는데 눈썹 그릴게요. 요거 킬브로 저 눈썹 탈색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던데 집에서 그냥 삘고 치를 때 해요. 화장하다가 그냥 좀 색깔 빼고 싶은데 하면 하고 근데 미용실에 갔을 때도 그렇고 약간 탈색을 하는 것보다는 염색을 하는 게 좀 덜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시중에 파는 눈썹 탈색약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제가 뭐 하다가 키트에 막 눈썹에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눈썹 탈색약인데 좀 법적으로 눈썹에 쓰는 탈색약을 출시하려면 그 과정이 좀 까다롭나 봐요. 그래서 다들 국소부위용 이렇게 해서 눈썹 탈색이라는 말은 절대 안 쓰고 오히려 이제 눈썹에 쓰지 마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판매를 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탈색약이 두피에 하는 것도 두피가 많이 상하는데 이런 피부에 그냥 하면 엄청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크림도 바르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또 좋을 게 없으니까 자주 하는 걸 권장하는 편은 아닌데 여러분도 집에서 이런 거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고 요즘에 이제 집에서 그런 DIY로 하는 키트가 되게 잘 나와 있긴 하지만 다들 조심하셔라. 아무튼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제가 평소에 그냥 이런 생각들을 한다 정도. 그리고 맞아. 사람은 누구나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에 보상심리라는 게 전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려고 개인의 차원에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애를 낳고 육아를 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전 같은 내 삶을 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거 쓸게요. 이거 크림투 파우더 블러쉬인데 이번에 프라다에서 새로 나온 거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보우라는 컬러고요. 아무튼 이전과 같은 삶을 살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희생이기도 하고 부모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희생하면서 애를 낳아서 열심히 키웠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기 때문에 키웠는데 이제는 결혼이나 임신이나 출산이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되고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밸리데이션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난 이렇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했는데 너네는 이기적으로 애도 안 낳고 그냥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하는 심리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육아를 하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애를 가져서 그 애를 건강한 한 개인으로 키워낸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다른 영역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 나름의 삶에서의 선택을 한 거고 그 안에서 최선을 또 다한 거잖아요. 애를 키우고 하는 게. 그게 엄청난 거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1도 없고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출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아무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각자 다들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로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하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고 근데 뭐 또 제가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세상에는 개인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렇게 블러셔까지 다 했고 아이라인 그릴 겁니다. 이거 맨날 쓰는 아이라이너. 이거 거의 이렇게 훌렁훌렁하거든요. 귀엽고 다 쓰고 말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거 좋거든요. 잘 그려주고. 좀 살짝 옆으로 그릴게요. 잘 안 보여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격할 필요가 없는데 왜 공격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삶에서 나의 자유가 정말 중요한 큰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거 다 있어도 나한테 자유가 없다고 느껴지면 저는 그거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자유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할 자유. 좀 더 디테일하게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받는 게 저는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다라고 느껴지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 같아요. 최근에 느낀 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구나. 변수를 좀 줄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 여행 갈 때 별로 계획 크게 안 짜고 가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가 생겨도 크게 뒤집어지고 막 그게 너무 두려워서 플랜 B, C, D까지 세우는 그런 편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통제형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 개인마다 통제를 하고 싶어 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영역이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나 막 이런.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도 엄청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그 사람 자체를 타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 자신이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요즘에는 통제하고자 하는 그걸 좀 많이 내려놓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흘러가게 두는? 이거 쓸게요. 오늘 마스카라 할 건데 이것도 디올 쇼 오버 볼륨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입니다. 얘가 솔이 엄청 커가지고 제가 속눈썹 퍼부했거든요. 그래서 잘 발라야지 아니면 여기 눈두덩이 좀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이제 본래의 얘기로 돌아와서 연애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요즘에 재밌는 게 뭐야? 이렇게 주변에서 물어보면 저는 일이라고 해요.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좋고 일하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전 진짜 제가 운 좋게 좋아하는 일을 일찍 만났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도 이 일을 오래 하고 있는데 저는 가능한 이 일을 오래오래 행복하게 재밌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데 그러려면은 사람마다 필요한 조건이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재밌어야 돼요.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재밌으니까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드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지만 근데 그거를 떠나서 저는 일이 너무너무 제 삶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너무 중요해서 몇 달 전에 어떤 지인분이 그런 거를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돈과 명예와 사랑이었나? 이 세 가지 중에 나한테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어떻게 되냐? 약간 그런 질문이었는데 저는 사랑이 꼴찌였거든요. 사랑이 뭔가 제 삶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한테 발전적인 관계가 되고 그게 일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일도 더 잘 할 수 있고 막 이런 관계도 있지만 저는 아직 그거를 경험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살짝 이렇게 덤직는 거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레브론 컬러스테이 샤프 라인 리퀴드 라이너고요. 아무튼 뭐 그런 파트너를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랑을 만난 분들에게는 엄청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죠. 근데 저는 그게 내 인생에 지금 반드시 필요한가? 라고 생각했을 때 딱히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베네핏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뭘 하든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효율인데 그냥 다 효율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일도 그렇고 사랑한다면 사랑도 효율적으로 하고 싶고 저는 비효율의 대명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그래서 효율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쏟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효율이 좋다는 게 들어가는 인풋이랑 아웃풋이 똑같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웃풋이 훨씬 더 그 퍼포먼스가 좋아야지 효율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인간의 그런 관계나 특히 이제 연인 간의 그런 관계들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비효율을 뛰어넘을 만큼 눈에 차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 사람 마음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삶의 형태도 항상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렇다. 제가 그렇다고 막 영원히 나는 연애도 절대 안 할 거고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하이라이터 이거 쓸게요. 아나스타샤의 글로우 시커 하이라이터. 이런 살짝 핑크빛 도는 하이라이터입니다. 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넓게 할게요. 그리고 이거 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저의 눈을 믿지 않아요.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엄청 좋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내 눈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별로 그냥 그 사람의 나쁜 면을 굳이 보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게 막 난 좋은 면만 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이 나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면 싫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좀 오히려 사람 보는 눈을 없게 만드는 건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요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7호 뷰티드 도프. 요거 여기 밑에 애교살을 살짝 바를게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은 다들 그 대화의 주제가 연애, 결혼 막 이런 주제가 엄청 많다 보니까 그런 주제로 전 얘기하는 게 막 싫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막 연애 얘기 그만 좀 해 막 이런 그건 또 아니어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상대방이 아니면 이제 그런 주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저도 그 대화에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제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만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만 하거나 그 이상의 대화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좀 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만나서 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얘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나 미래 계획이나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물론 사람마다 이제 그 상대방에 따라서 얘기하는 주제를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립 펜슬 이거 써볼게요. 이거 처음 쓰는데 립싱로랑 러브누드 키스 쉐이퍼 스컬프팅 립 라이너. 근데 뭐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편견 투성이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저한테 댓글이나 이런 걸로 약간의 그런 결혼 오지랖 부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결혼을 해야지 왜 안 하냐고 화내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약간 나를 그렇게 심리적으로 가깝게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내 결혼까지 걱정을 해주시고 진짜 제가 결혼 못해가지고 혼자 쓸쓸하게 노후에 병 걸려가지고 아프다가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알아주는 이 없이 고독사 할까봐 너무 그게 걱정돼서 미칠 것 같다고 하시면은 뭐 좋은 사람 소개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잘생긴 사람 좋아해가지고 키보다도 잘생긴 사람 얼굴이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 소개해주세요. 그러면 이걸 발라볼게요. 이거 팬티뷰티 샴푸 스탬프 판타지. 뭔가 허전하지? 오늘 뭔가 말하면서 단계를 빼먹었나? 뭐가 허전한데? 뭘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 메이크업 다 한 것 같죠? 갑자기 급격하게 배가 고프네요. 아침 아직 안 먹어가지고 밥 먹어야겠어 준비하고. 머리 그냥 이렇게 쫙쫙 펴고 왔고요. 조금 빗을게요. 요거 마무리로 한 번만 조금 바르고 끝낼게요. 오일 바를 때 이렇게 안쪽에 뒤에부터 발라야지 안 떡져 보이거든요. 머리 바깥쪽은 최대한 나중에 바르고 한쪽이랑 머리 끝 위주로. 이거 마켓 했었는데 그때 구매하신 분들 잘 쓰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잘 쓰고 계셨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은 오늘 준비는 끝이고요. 날씨가 따뜻한 것 같아서 위에 이런 반팔티 하나 입었고요. 이 나비 모양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이런 장식 디테일도 있어요. 바지는 그냥 청바지 부츠컷 입었는데 주머니 이런 디테일 있고 이거는 자라에서 구매한 바지입니다. 핏이 진짜 예뻐요. 잘 안 보이네. 아무튼 오늘 따뜻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입고 갈 거고 그리고 시계 하나 샀습니다. 얘는 까르띠에 탱크예요. 이거 약간 메탈이어가지고 저는 여름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의 겟레디는 끝이 났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영상 댓글에서 겟레디 요청해주신 분이 계셔서 생각난 김에 한번 찍어봤고 얘기했던 주제에 대해서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재밌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